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견제 논평의 박만슈의 말말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카메라를 조금 내렸거든요. 아니 뭐 대머리니 아니니 저 대머리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생긴 게 아닌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카메라를 좀 내렸습니다. 예, 좀 보시고요. 오늘 좀 추워가지고 두껍게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내일인가 내일 모레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이제 기온이 좀 하강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미크론 확산에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횡보하는 장애라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해서 애매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한 주였는데요. 지금 금요일 집계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 상회로 나와서 월요일장에 다음 주 이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일단은 이번 주는 아래 갭을 메우고 3천 선선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스티펠 투자 전략팀이 뭐 100년 만에 세 번째 거품이 오고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글쎄요, 연준이 요새 FMC 회의를 보면 내년에 금리 3번 인상이 이제 시사가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S&P 500 6,700단까지 올라서 100년 만에 거품이 온다는데 세 번째 거품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에 3번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4번, 4번 해가지고 3%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년 동안. 나중에 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두고 보십시오. 회복을 이제 빨리 하고 커졌니 뭐 예상보다 높아졌니 해가지고 아마 저는 금리 인상이 3번, 4번, 4번으로 될 걸로 한번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또 그게 있었고,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가 오미크론 변이종이 세계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 가볍고 단기적이라서 뭐 그냥 자기네들은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또 JP 모건 같은 경우도 애플과 퀄컴이 내년 최선호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를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S&P 500이나 나머지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10% 지금보다 한 10% 내외 정도만 오르고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펜하이머에서는 정제 재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세가 계속돼서 주가 상승 동력이 되어 내년 S&P 지수는 이 사람들은 5,30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내기를 할 건데 제가 저번 주에 틀렸습니다. 저번 주 제가 코스피가 이제 내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3,050을 한번 도전한다는데 3,050을 못 가고 갭만 메우고 그냥 3,000, 1,000선에서 이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는데 제가 다음 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3,050을 코스피가 한번 깨고 코스닥은 신고가를 다시 도전하는 형국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쨌든 이번 주에 틀렸기 때문에 저는 사과드립니다. 3,050을 못 깼으니까 틀린 건 틀린 거니까요. 대신 코스닥은 맞았는데 뭐 그건 상관없이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사과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할 11개 나라 CPTPP 환태평양 동반 협정 가입 공식화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선도 국가가 일본인데 얘네가 아마 이제 해줄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니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인구 고령화로 생산 연령을 64세에서 69세로 늘리는 게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뭐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니켈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문제. 리튬 가격이 240% 폭등해가지고 이게 내년에 친환경차 경쟁이 아주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SK온하고 LG 배터리가 니켈 광산을 지금 뭐 공동으로 한번 뭐 전선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니켈보다는 리튬도 같이 더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올해 친환경차가 36만 대로 판매량이 디젤차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점을 기록해서 내년에 친환경차가 더 팔릴 걸로 보고 이번에 2차전지하고 메타버스는 좀 그래도 쉬었다 가지 않겠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주기가 다시 우상향으로 갈
포지션이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하고 세스 때문에 이쪽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 헬스케어주하고 바이오주, 그 다음에 전장 부분주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등교 이제 금지로 애들 관련 그 YBM 넷이나 이런 메가스타 그쪽 교육주 관련주, 그 다음에 삼성이 또 대대적으로 내년에 이제 로봇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로봇 관련주도 실적이 없지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이 주 관련 섹터들이 영향을 미쳐서 더 한 주를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 푸틴을 이제 제재적으로 본격화하겠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그너 기업, 러시아의 바그너 기업하고 요 푸틴 크렘린궁에서 몰래 비밀 협약을 해서 작전을 지금 벌이는 게 아니냐,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무슨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러시아의 이 돈줄인 이 기업하고 이 개인 자산을 완전히 푸틴의 돈주머니를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도 아예 못하게끔. 그래서 푸틴이 여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아주 전국이, 세계 전국이 아주 좀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의회 폭동 지지자들 보호하겠다는 이 공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요. 예, 문서로 공개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말이 좀 많고, 이제 수요일 날로 가서 미 부채 한도 29조 달러를 31조 5천억 달러로 상단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50대 49로 통과됐고 하원도 한 12배 차이로 이제 통과됐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 시진핑 푸틴이 중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군사동맹 서로 더 돈독히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중국의 오포가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을 공개하겠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폴더블 폰을 뭐 공개했다는데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하고 조금 충돌, 이 보이콧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베는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시다는 지금 참석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 여론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대만 18일 날에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LNG 터미널 건설, 부지 이전, 원전 건설 재개하고 총통 입법 선거일, 이 네 개로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민진당하고 국민당 서로 다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진당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면 얘네는 찬성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또 건설 부지를 이전하자 그러면 또 얘네는 또 반대하고, 원설 과제 재개한다는데 또 국민당은 또 반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해가지고 지금 리라가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새끼 지금 정신이 있는 새끼가 없는 새끼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정상임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다른 나라는 지금 그 반대로 하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폭락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객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좋은 거죠. 여기서 쇼핑해가지고 돈을 사면은 이득이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FOMC 결과가 이제 목요일날에 나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 3회 시사를 했고, 이제 2회 추후 2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나왔고요. 저는 일시적으로 증시가 얘네 금리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같이 변동성이 일부 확대돼서 좀 조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다시 회복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유로 연합도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요. 유럽 백신 팩스 유효 기간을 9개월로 연장한답니다. 백신은 3개월마다 맞고 팩스는 9개월 정도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미국 기업은 구글은 6개월 이내로 안 맞으면 그냥 퇴출, 잘리는 겁니다. 뭐 애플은 좀 아직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업마다 이제 아주 그냥 파격적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까다로운 기업이 있고, 하여튼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저번 주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집값 부동산 규제로 지금 선전, 베이징 일부 도시들이 0.9%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헝다를 이제 중국이 부동산 규제하는 거에
엮여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있고요. 또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간 국민이 4천만 명에서 2,500만 명 기한 안으로 지금 굶어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굶어 죽는 걸로 나오는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 구조 지원하겠죠. 그 외화 부족도 있고 가뭄에다가 이 탈레반 이 괴물 애들이 정권을 한번 이게 운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참 문제를 지금 대세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으로 영국이 8만 명 확진이 지금 넘어섰고요. 현재 지금 3차 부스터샷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입니다. 얘는 3차 접종을 지금 70% 접종을 했답니다. 내가 볼 때는 mRNA 백신이 좀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선천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안 맞아도 되고 맞아도 되는데 선천적 면역이 약한 사람은 맞아야 되지 않겠냐. 노인네들은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이 자연 선택이에요. 나이 먹으면 죽어요. 나중에 폐렴 걸려서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뭐 이게 백신이 뭐 100% 지켜준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지 말고 늙으면 죽어요. 간단합니다. 선천적 면역이 강한 놈이 자연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년 들어가서 이제 시진핑이 스모커 없는 올림픽을 이제 해가지고 탄소 중립으로 11개 성의 시장들이 잘 보이려고 송전을 제한한 거예요. 공급난 부족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송전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력난 공급이 와가지고 전혀 언론이 이거를 캐치를 못해가지고 이게 국가자유주의 우파 언론인 제가 국가자유주의를 좀 주장하는 우파인데 이게 이런 무식한 방송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조선일보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깡패 조선이지 이게 조선징 새끼인지 개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언론 아닙니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치세요. 진실을 얘기를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얘기해가지고 국론을 흔드는 거는 매국노 짓이 하는 짓이지. 저는 이거 이딴 식의 언론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얘기가 지금 이렇게 길어졌는데 경제 시사는 끝났고 이제 이번 주 비하인드 총평은 뭐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선불은 흥묘백묘론에서 옛날 등대평이 주장한 아무나 잘 살자. 애니. 근데 지금 이제 뭐냐 공부론. 이제 시진핑이 누구나 잘 살자로 이제 지금 바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사교육비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에요. 그래서 사교육하고 부동산을 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이걸 두들겨 잡는 겁니다. 그 다음 플랫폼 온라인 독과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의 독과점으로 65% 75%두 개 이상인 75% 해가지고 요걸 때려잡아가지고 지금 광군제 때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실적이 올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안에 2만 달러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은.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의 육성을 함과 동시에 이제 국부 유출도 없는 거죠. 원래 지금 인터넷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은 국부 유출이 없어요. 근데 제조업은 달라요. 제조업은 애플하고 테슬라는 특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 서플라이 체인하고 기간 산업이 자동 육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애플하고 테슬라는 뒤에서 특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11조를 내야 돼요. 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1억의 극빈층을 없애고 이제 기업들을 육성해가지고 베이징 거래소를 지금 저번 주에 아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노리는 게 종교 탄압, 개신교가 4천만이고 카톨릭이 2천만인데 왜 개신교를 탄압하냐면 얘네들이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정당을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서 자기네 그 노선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이걸 때려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장한 정치 간섭, 새로운 정당 창당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 왜? 국론은 분열 주장하는 거니까 어차피 공산당 입장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국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요거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불만이 많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개신교도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정당 만든다고 해놓고 뭐 하고 국민일보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국론만 분열시켰지 뭐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자유주의 뭐 얘기하는데 문 자유주의야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 얘기를 해봐요. 한 게 있어야지 내가 칭찬을 해주지. 자 저는 이거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아서 우리나라도 교인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론을 조장하는 거는 나는 제일 매국노 새끼 기질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차라리 나가서 나라를 차라리 건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간섭을 하는 국내 분야 조정하는 거는 시진핑이 용납을 못해서, 왜냐면 옛날에 역사가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병신이 아닌 이상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천신교하고 불교는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싸웠는데요. 하지만 유교하고 개신교는 세금을 냈습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조선은 나라를 못 지켰습니다. 언제 나라를 지킨 적이 없잖아요. 유교가. 성리학이 뭘 지켰어요? 입만 살았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입만 살았지 지금 뭐 한 거 없습니다. 나라를 위기로 본 적 한 번 있었죠. 그때 언제였더라? 노무현 정권 때 그 뭐 이슬람을 뭐 전파시킨다 뭐 한다 해가지고 국가를 위기로 몬 개신교 기억나십니까? 자,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GDP 1위 국가로 이제 실제 GDP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1위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대항할 수 있는 외교 대항 말로는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한두 개로 K 컨텐츠, 엔터, 미디어, 문화 육성을 해서 쟤네들하고 기술 격차를 벌이면 우리나라도 못지않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노구치가 한번 조사한 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20년 전에 일본이 4만 달러인데 지금도 4만 달러고 20년 후에도 4만 달러로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8만 달러, 대만이 제 개인적으로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향후 G7은 이태리하고 일본이 빠지고 한국하고 대만이 들어가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그 가짜뉴스나 보고 그냥 얼레떨레리 그냥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보도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보도를 똑바로 하는 언론이 되는 나라가 건강한 거지. 헛소리만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 싸움도 하고 뭐 이래야지. 지금 맨날 남 디스나 하고 그럴 거면 못하러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 대결 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언론사 몇 개 언론사가 지금 계속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장할 거면 나가라고.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새끼들이 여기서 조장하고 지랄하고 있어. 그쵸?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뭐 댓글에 반박해 주세요. 저는 옳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 주도 박만슈의 말말말 마치겠습니다.